요즘 휴머노이드 로봇이 뛰고 점프하는 영상 정말 화려하죠?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 화려한 움직임이 사실은 진짜 중요한 본질을 가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진짜 돈이 되는 가치는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곳, 로봇의 뇌라고 불리는 AI에 있죠. 오늘 그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늘 드리는 말씀이죠.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일 뿐 절대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2026년입니다. 시장 참여자 모두가 로봇이 얼마나 잘 뛰는지, 얼마나 높이 점프하는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다가 아니라면요? 실제 데이터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조 달러, 아니 그 이상의 가치가 걸린 진짜 전쟁터는 데이터상으로 완전히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목격할 것은 바로 시장의 최재 전환, 즉 리즘 시프트입니다. 제가 시장에서 20년 넘게 생존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전환기를 남들보다 먼저 감지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기술 트렌드가 바뀌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의 규칙 자체가 판 전체가 뒤바뀌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복귀해 볼까요? 수십 년 동안 로봇공학의 성패는 오직 하드웨어에 달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정교한 모터, 더 튼튼한 골격. 그런데 왜 그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상용화의 문턱을 넘지 못했을까요? 데이터는 항상 같은 답을 가리킵니다. 바로 현실 세계의 예측 불가능한 복잡성을 감당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AI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봇이 두 발로 걷고 뛰는 이동, 즉 로코모션 기술은요, 이제 거의 해결된 문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업의 가치를 가르는 경쟁 우위, 즉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제적 해자, 모트는 이제 물건을 짚고 다루고 사용하는 조작, 즉 매니플레이션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혼다의 아시모.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미 2011년에 시속 9km로 달리고 점프까지 했습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요. 벌써 10년도 훨씬 더 된 얘기입니다. 기술적으로 걷고 뛰는 건 이미 오래전에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아시모는 우리 거실에 들어오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하드웨어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기존 이동 기술의 정점에 있던 게 바로 이 MPC, 모델 예측 제어라는 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보여준 그 놀라운 파쿠르 영상의 핵심 기술이죠. 이건 뭐랄까,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 같은 겁니다. 물론 강력하지만 정해진 시나리오를 벗어난 진짜 현실 세계에서는 한계가 명확했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표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지는 건 명확해요. 이동과 조작은 복잡성 차원에서 아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걷는 건 사실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동작이죠. 하지만 물건을 짚는 건요? 매 순간이 새로운 문제입니다. 물체의 무게, 표면의 마찰력, 형태, 고려해야 할 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복잡성이 새로운 해자가 만들어지는 전쟁터입니다. 이건 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업계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일론 머스크조차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정교한 조작 능력, 특히 인간의 손처럼 섬세하게 움직이는 능력을 구현하는 게 얼마나 거대한 공학적 도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조작의 문제를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대체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이제 로봇의 두뇌, 즉 AI 아키텍처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핵심은요, 이제 단순한 코딩의 싸움이 아닙니다. 로봇이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처음 보는 상황에 일반화해서 적용하는지 그 학습 구조 자체의 싸움입니다. 그 해답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입니다. 챗 GPT를 탄생시킨 바로 그 기술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기술이 시각 정보, 언어, 센서 데이터처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정보들을 하나의 틀 안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일종의 만능 번역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 로봇 AI 혁명의 진짜 출발점이었습니다.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바로 이 VLA 모델입니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거냐면요. 과거에는 오른팔을 30도 올리고 손가락을 50% 힘으로 오므려라 처럼 모든 움직임을 사람이 일일이 프로그래밍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기 있는 컵 좀 집어줘 라는 사람의 말을 던져주면 AI가 마치 챗봇이 다음 단어를 예측하듯이 가장 적절한 다음 행동을 스스로 생성해내는 겁니다. 제어의 문제를 예측의 문제로 바꿔버린 거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게임 체인저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엄청난 혁신이 더해집니다. 바로 디퓨전 정책입니다. 이 방식은 마치 조각가가 네모난 돌덩어리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계속 깎아내면서 점차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아요. 수많은 무작위적인 움직임, 즉 노이즈에서 시작해서 AI가 점차 불필요한 움직임을 제거해 나가며 가장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행동을 조각해내는 거죠. 미리 짜놓은 대로 딱딱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최적의 움직임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AI 기술의 집약체가 바로 도요타가 개발한 LLBM, 대형 행동 모델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미리 학습시켜서 로봇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몇 주가 아니라 단 몇 시간이면 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기술 습득 속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겁니다. 자, 좋습니다. 기술 얘기는 이쯤 하고요. 그럼 이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시장의 선수들은 지금 어떻게 판을 짜고 있을까요? 이건 더 이상 개별 기업의 싸움이 아닙니다. 거대한 동맹과 동맹 간의 전쟁입니다. 이 표를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하드웨어의 제왕이라 불리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조차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도요타와 구글이라는 세계 최상위 AI 파트너와 손을 잡았죠. GM은 엔비디아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제 시장의 승리 공식은 명확해졌습니다. 최고의 하드웨어와 최고의 AI 두뇌의 결합. 이 조합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겁니다. 바로 이 데이터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체제 전환의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전통적인 하드웨어의 강자, 자동차 만들던 도요타가 왜 갑자기 AI 특허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을까요? 이 5배가 넘는 폭발적인 증가는요, 바로 자동차 만들던 근육만으로는 미래 로봇 시장에서 절대 생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거인의 절박한 생존 전략입니다. 현재 AI 두뇌 개발 경쟁은 크게 두 개의 거대한 진영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이 주도하는 VALN은 보고 들은 것을 행동으로 바로 연결하는 직관적인 방식이고요. 엔비디아가 밀고 있는 월드 모델은 아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리법칙 자체를 시뮬레이션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로서는 VAL이 더 현실적이지만 만약 월드 모델이 완성된다면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죠. 이 두 진영의 경쟁을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술과 시장의 판도 변화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요. 구독자 여러분, 이 지점이 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연결될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네, 결국 우리 투자자들의 질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초과 수익, 즉 알파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 수십 년짜리 거대한 전환기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지금부터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제 모델링상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이제 가치의 핵심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AI 두뇌입니다. 둘째, 진짜 해자는 로봇 자체가 아니라 그 회사가 가진 AI의 아키텍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지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로봇이 얼마나 빨리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마지막으로 가장 큰 리스크는 롱테일 문제입니다. 실험실에서 아무리 잘해도 현실 세계의 무수한 돌발 변수에 대응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리스크는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년 넘게 시장에서 살아남으며 얻은 단 하나의 철학을 공유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은 예측하는 곳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파도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남을지 전략을 세우는 곳입니다. 오늘 분석이 다가올 AI 두뇌 전쟁에서 여러분만의 생존 전략을 구축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엣지가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그 전략을 계속해서 날카롭게 다듬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다음 변화를 놓치지 않도록 제가 항상 먼저 데이터로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뵙겠습니다.